행복하세요. 행복을 부르는 사이너의 수석 디자이너 자초입니다. 오늘 역시 많은 가족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혼위기 극복을 십수년 동안 해온 코치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어렵게 느껴질까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상황이 다른 케이스보다 좀 더 어렵지 않나요? 이런 제 상황도 극복이 가능한 걸까요? 라는 문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코칭을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선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케이스보다 좀 더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렵고 성공률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역시나 가족님은 우려하시는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그건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평이한 수준에 해당하고 더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해결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상태이다. 혹은 가족님에게는 가족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들을 정확하게 드려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케이스는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 될 케이스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족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너무너무나도 심각한 것 같지만 그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라는 말씀도 선명하게 드리고, 가족님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문제에 직면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가족님의 우려와는 별개로 전화위복의 계기로서 더 상황을 풀어가는데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한다라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가감이 없습니다. 냉정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가족님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가족님에게 절망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려요. 물론 가족님에게 좀 희망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을 한다고 한들 진행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크게 견딜 것 없이 결과가 뚝딱 떨어진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항상 어떤 케이스든 과정은 정말 지루하고 길고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잘 완주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제가 정확하게 여러 번 강조해서 이런 말씀들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가족님들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사람인지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 앞에 놓이면, 혹은 상대방의 완고한 반응에 놓이면, 그리고 첩첩산중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혹은 자신의 생각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상황이 버겁게 느껴지실 때마다 마음이 한결같이 요동치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힘들어 하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들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의구심들을 품기 시작을 하시죠. 내 케이스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정말 회복이 되는 게 맞나,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의 상황과는 좀 다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그때부터 대응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의구심에 빠져서, 회의감에 빠져서 마음이 약해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 다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저는 항상 가족님들이 이게 맞나, 좀 다른 게 아닌가, 정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될 수가 있을까 라고 느끼는 그런 모든 상황들까지도 다 미리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처음 드렸던 말씀과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의 수는 없어요. 거의 없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초창기에야 저의 경험치 역시나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무거운 반응들도 많이 겪었을 거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인간 이하의 행동들을 상대방으로부터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산전수전 15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예상하지 못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무거운 상황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님에게 가장 처음 드리는 말씀이 가장 정확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해요. 그러면서 제가 두 분 케이스는 할만합니다, 두 분 케이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 외에 우려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모두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한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분께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건 정말 다른 분들에게 모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가족님에게 정확하게 해당하기 때문에만 드리는 말씀이니까 새겨 들어주세요 라고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를테면 가족님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분석하시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자신만의 입장, 생각을 고집하시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혹은 가족님의 케이스는 가족님이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혹은 두드러지게 잘못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성향적인 문제로 혹은 상대방의 비도덕적인 도덕성의 문제로 가족님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가족님이 정상범주, 보통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이상의 노력을 하게끔 만드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님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서 우려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당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여서 잘 챙겨주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당연합니다. 처음 찾아오셨을 것이고 적어도 자신의 경험으로 증명된 건 없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내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위기 순간에 찾아오셨고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업데이트해온 다양한 저의 입장, 저의 생각, 저의 철학들에 대한 내용들에 공감하셔서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스스로가 막연한 추측과 분석, 해석을 하기보다는 한번 제대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A부터 Z까지 다 흡수해서 받아들여서 가보겠다 각오 정도는 다져주시면 결과치가 제가 처음에 의도한 것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가족님들에게 정말 이런 부분을 중간중간 잘 잡아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잡히는 분들이 더 많죠. 빨리 잡힐수록 좋고요. 그렇게 잡히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위기를 극복하는 과정들을 정말 십수년 동안 밟아온 코치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케이스, 어떤 케이스냐라고 한다면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분명히 제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생각 확장도 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분석 해석하지 말고 단순하게 진행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닌 줄 아는데 라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이거 아닌 줄 아는데 그래도 한번 여쭐게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지 말라는 걸 반복하는 분들 힘듭니다.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가족님의 성향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한테 자리 잡는 거죠. 어려워 보입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스스로가 흔들려서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선명하게 보여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첫 번째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일 텐데요. 끊임없이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분석, 해석, 생각 확장, 우려, 회의감 등에 반복적으로 빠지시는 분들,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이 정말 힘듭니다.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완주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잘 완주하시려면 이런 생각 확장 제가 차단해달라고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꼭 차단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정말 오랜만에 그런 거잖아요. 제가 늘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말씀드리잖아요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이러한 생각 확장 성향을 스스로가 차단하기 이전에 합리화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걸 차단해드려야지 완주를 할 수가 있는데 차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화하려는 성향 때문에. 그러면 또 이분을 어떻게 이러한 생각 확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앞섭니다.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느껴지고 회의감이 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세 번째, 생각 확장들을 끊임없이 하세요. 분석도 하고 이게 될까?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코칭받은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게 맞을까?
라고 하시면서 제가 대응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대응 지침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대응을 이탈을 하거나 잘못된 대응을 유지하는 이런 경우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 확장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저는 이걸 계속해서 차단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족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뭐 행동을 한 건 없잖아요. 생각만 할 뿐 전 절대로 행동을 안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소연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과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잔잔한 상황 앞에서는 통제가 가능하고 가능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각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한번 탁 올라오면, 나를 휘몰아치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 나를 흔들어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을 미연에 막아들이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사소한 생각 확장도 의미 부여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신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통제할 수 있어. 나는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는 안 옮길 수 있어. 나는 이렇게 말만 하지 내가 흔들렸을 때 딱 잡아줄 수 있어. 사실 이거는 방심입니다. 정말 가족님이 그럴 수 있다고 믿겠지만 그럴 수 없는 한순간에 내가 공들여왔던 시간들이 모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나를 흔들어 놓을 요소라고 한다면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확장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창의력과 의욕이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도 될까요? 저것도 해도 될까요? 이런 메시지도 보내면 안 되나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나요? 이것도 좀 해주면 안 되나요? 라고 끊임없이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 과정은요, 나로부터 돌아선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과정은요, 내 마음의 속도, 나의 의욕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을 돌려야 될 대상은 상대방이고요, 상대방의 마음에 걸맞은 수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욕구, 내 의욕에 걸맞은 수준의 노력이 아니고요, 내 의욕, 나의 의지, 나의 욕구에 걸맞은 노력들은 상대방에게 무조건 과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행동만을 선별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제시를 해드려요. 그럼 이걸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욕과 창의력이 넘치는 분들은 이게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더 하고 싶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실패할까봐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발휘된 창의력들이 억눌리다가 스스로가 이거는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놓치지 않으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참기만 하다가 나아가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 해도 될 것 같아서, 상대방이 좀 전과는 반응이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이 순간에는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의해서 자의적인 대응을 해버리면서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케이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단순하게 자신의 욕구는 버리고, 의욕은 버리고, 창의력은 버리고 해달라는 것만 단순하게 행하고 보고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런 유형도 있어요. 정말 전략가 유형의 가족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상황들을 다 예상해 보는 거예요. 열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상대방 이렇게 말하면 난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상 답안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 내가 미리 앞으로의 경우의 수들을 다 계산을 해놓고 진행을 한다, 이건 항상 오차를 만듭니다. 우리는 기계적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가는 유기적 세계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항상 내 인생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일반적이죠. 늘 예측한 대로 다 흘러가는 것 같다가도 돌발 변수라는 게 항상 발생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상 답안을 철저하게 갖춰야지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은 그 예상 답안을 잘 준비를 해도 어느 순간 돌발 변수들이 나와요. 그때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우왕좌왕. 근데 그런 상황들이 너무 자주 나타나요. 무너질 요소들이 너무 자주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기본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드리고요. 이 기본 대응 매뉴얼의 핵심 목적, 컨셉은 어떤 상황이든 미리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무슨 행동, 무슨 말들을 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스스로가 예상 답안대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는 나의 생각,
정보들을 철저하게 차단한 상태에서 저한테 상황을 넘겨달라. 그러면 저는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 자리에서, 저도 예상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보고 제가 해야 될 대응들을 잡아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조금 답답하더라도 뭔가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느낌이 안 들더라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분들은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 끊임없이 뭔가 앞을 바라보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예상에 따라서 뭔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잦은 빈도로. 그러면 이러한 분들은 역시나 단순하게 생각해달라고 거듭 요청을 드리죠. 그래서 잡히면 이분은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오랜 시간 안 잡힌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나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범생처럼 보이는 분들이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가족님들의 목표라는 거는 어쨌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것과는 정반대에 있죠.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상대방 반응에도 의미 부여하지 말고 상황에도 의미 부여하지 말자. 내가 해야 될 것, 그건 명확하게 선명하게 정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해나가는 자신에게 집중하자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요. 이건 역시나 정말 그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은 충분히 낼 수 있겠구나, 걱정이 안 된다 이분은,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주기적으로 간헐적으로 반복해서 신세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허우적거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계속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그 모습으로 얼른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모습과는 너무 괴리감이 있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 라고 하시면서 그 괴로움 속에 빠져서, 회의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해달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려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제 힘듦을 표현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 보인다, 회의감이 든다, 저도 부디 잡아줬으면 좋겠다, 완주해줬으면 좋겠다, 각오를 단단히 다지시고 필사의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끝끝내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저 역시나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칭 과정에서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요, 상황적인 어려운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 팩트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 팩트가 과정을 어렵게 만들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어려워서, 상황이 너무나도 다이나믹해서 어렵다, 성공률이 떨어진다,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진행하는 당사자가 얼마나 과정에 충실해 주느냐, 그리고 이 과정에 충실하다라는 게 얼마나 기계적으로 해달라는 것만 정확하게 구현해 나갈 수 있느냐, 이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신의 감정관리, 생각관리가 잘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 감정관리, 생각관리가 잘 된다는 것은 자신을 끌어당기는, 자신을 언제든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끌어갈 수 있는 자신만의 패턴, 습관들을 잘 컨트롤하는 과정들이 뒷받침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패턴, 성향들에게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를 시키고 고집을 하시고 습관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두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성들을 놓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 역시나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잡아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회의감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 이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보다 어렵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거죠.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성껏 정말 한 분이라도 이러한 패턴으로부터 벗어나서 성공을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인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한 2번, 3번, 4번 들어보시고 마음을 좀 다 잡고 가셔서 정말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말이 길었는데 제 마음 속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또 다음번에 가족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